눈앞의 고래상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요. 거대한 욕심쟁이는 주변 플랑크톤을 잡아먹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이다. 길이는 최대 20매 달합니다. 무게도 20톤이 넘네요. 이렇게 큰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고래상어는 온순한 바다 생물이에요. 주로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어선 뒤에서 헤엄치는 고래상어, 여유롭고 자유로워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앞장서 고래상어에게 먹이를 주기도 합니다. 이 오션 자이언츠와 함께 장벽 없는 긴밀한 관계. 구축 고래상어는 효율적이고 자연스럽게 사냥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다량의 바닷물을 동반한다. 그리고 플랑크톤 나중에 특수 필터를 통해 바닷물을 빼내는 방식 영향이 풍부한 플랑크톤만 보여 최근 몇 년 아시아 고래상어 개체수 50% 감소, 인도네시아가 냉검한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고래상어 사냥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웃 바다에서 낚시꾼들도 알고 있다. 고래상어의 중요성. 그들은 단지 중요한 종이 아닙니다. 해양 생태계에서뿐만 아니라 출산 균형의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다른 바다에 있는 주 천천히 헤엄치는 암컷. 고래상어 뱃속에서는 300개의 작은 생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하고 조용한 만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 고래상어는 갈라파 골프섬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먼 길을 갑니다. 이곳의 해양 생태계는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소용돌이치는 물은 영양분을 운반한다. 깊은 바다 밑바닥에서 얕은 물속으로 활발한 먹이사슬 형성 많은 수의 물고기를 끌어모아 모인다. 고래상어의 출현 매우 환영받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의 길이는 3미입니다. 끊임없이 몸을 만지고 문지른다. 그렇게 하는 그들의 목적, 몸에 있는 기생충을 없애는 것입니다. 출산 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싸우는 고래상어 암컷, 수심 600m로 다이빙. 이곳의 식량 자원은 풍부합니다. 위험한 포식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동시에 이곳에서는 평화로움과 만족감이 느껴집니다.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해저 음시미트 깊이의 난파선에서 그 위에 뚱뚱한 물고기 떼가 누워있다. 그들은 프레스피쉬라고 불리며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물고기입니다. 압착 생선은 다른 생선종과 다릅니다. 머리에는 특별한 타원형 흡입 디스크가 있습니다. 평평한 표면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게으른 물고기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대형 어종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 상어가 나타나면 다른 물고기들도 겁을 먹습니다. 그들은 선체를 떠날 것이다. 숙주를 찾기 위해 수영 경쟁을 벌이세요. 물고기는 많지만 장소가 적기 때문에 모든 압착된 물고기가 적합한 숙주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어처럼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자연스럽게 압착된 생선 세계에서 인기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특수 흡입 디스크를 사용합니다. 상어의 매끄러운 배를 느끼기 위해 가로로 접힌 부분을 터치하면 똑바로 세워집니다. 흡입 디스크에서 물을 밀어낸 후 수압 덕분에 상어 몸에 달라붙을 수 있어요. 달라붙은 후에 상어는 보호할 수 있다. 눌러진 생선 또한 압착된 물고기에 반응하여 사냥할 때 먹이를 제공합니다. 상어가 몸에 있는 기생충을 제거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따라오는 물고기가 너무 많으면 이 때문에 상어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반응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어들이 헤엄쳐 가버린 후 물고기는 숙주를 찾을 수 없습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밖에 없어. 다행히도 상어만이 유일한 숙주는 아닙니다. 노랑가오리가 날개를 흔들며 천천히 헤엄치고 있었어요. 상어만큼 강력한 억제력은 없지만 하지만 그 몸은 KF에 더 나은 호스트입니다. 가오리의 큰 날개, 수중 전투기처럼 KF의 더욱 넓은 생활공간 제공. 다음 날에 달라붙은 후
그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가오리를 따라갈 것이다. 4개의 바다를 모두 집으로 여기다. 이건 스펀지예요. 그 모공 안에 다양한 크기의 객실이 3,000개 있습니다. 방마다 쌀알보다 작은 새우가 있어요. 이 새우 왕국은 새우 여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출산할 수 있는 새우 여왕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분비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임신을 억제할 수 있음. 다른 암컷 새우에 그리하여 왕국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새우 여왕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이 왕국에는 여전히 계급 구분이 존재합니다. 암컷 새우는 번식이 불가능합니다. 강제로 왕국의 환경 미화원이 되다. 그리고 수컷 새우는 큰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새우 병사로 훈련받게 됩니다. 왕국을 보호하고 여왕을 위해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거대한 적과 마주했을 때 새우 병사들은 최전선으로 달려가 싸울 것입니다. 앞으로 전투가 진행될 때 그럼 적이 달라요. 뒤에서 공격할 기회를 노렸다. 길고 날씬한 몸매로 스펀지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새우 병사들의 보호를 잃었다. 여왕은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비록 방역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바다의 거품을 이길 것이다. 조난 신호를 보내려고 새우 병사들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신호를 받은 후 톰 병사가 곧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적들과 맞서다. 그들은 비밀 무기를 직접 사용할 것이다. 기포를 만들기 위해 발톱을 세게 휘두릅니다. 기포가 해저로부터 압력을 받으면 즉시 폭발합니다. 폭발 중심의 온도는 섭씨 4070헥토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로 인한 충격파 적의 몸을 직접 공격합니다. 이 무서운 움직임을 사용하세요. 적군은 패하고 도망갈 것이다. 새우 병사들이 최전선에서 싸우는 동안 불가사리를 처리하는데도 이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강력한 충격파에 맞서세요. 불가사리는 다른 먹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우 병사들의 노고에 힘입어 마침내 왕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새우 여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여왕의 통제력을 잃다 새우 병사들이 권력을 놓고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암컷 새우의 몸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가장 빠르게 자라는 암컷 새우가 성숙할 때 새로운 통치자가 탄생할 것이다. 이전 여왕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임신을 억제하다. 그러면 다른 암컷 새우가 왕국을 장악하게 됩니다.